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블록시암 테이프와 체면을 통한 전생회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면을 통한 전생회기란 것은 체면을 걸어서 그 사람의 체면을 걸린 사람의 전생으로 되돌아가서 그 기억을 살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블록시암 테이프라는 것은 영국의 최면요법 치료사인, 최면요법 치료사란 것은 최면을 걸어서 병을 고치는 이런 직업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최면요법 치료사인 아날 블록시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최면을 통해서 전생으로 돌아가는 전생회귀의 방법으로 400여 건의 환생 사례를 테이프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1976년 영국 BBC TV 다큐멘터 시리즈에 BBC 방송국의 PD인 제프리 아이버슨이라는 분이 제작을 맡았고, 그때 당시 유명한 매그너슨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앵커인데요. 이분이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 이름이 블록시암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이 블록시암 테이프라는 프로그램, BBC 방송국의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최면을 걸어서 전생 회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내용을 역사학자들 검증을 거쳐서 연구조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아날 블록시암이란 이분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분인데요. 지금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최면을 걸어서 전생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술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날 블록시암이란 분의 블록시암 테이프는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기억한 400여 건의 녹음 테이프 중에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 내용은 평범한 사람들로 전생을 살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여 건의 녹음 테이프의 기록 중에서 영국 웨일즈의 가정주부이자 직장 여성인 제인 에반스, 이분은 1976년 그때 당시 3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이 여자분 제인 에반스의 경우는 6번의 전생을 최면 상태에서 기억했는데, 녹음 테이프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BBC 방송국 PD인 제프리 아이버슨이 TV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제작했습니다. 이 BBC 방송국의 PD인 제프리 아이버슨은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책으로 More Lives Than One이라는 이름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전생의 나를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번역되고 출판됐습니다. 이 제인 에반스라는 분은 가명인데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을 썼는데 1939년 출생한 분입니다. 이분은 6번의 전생을 기억해냈는데요. 최면 상태에서 3세기경 서기 286년 로마 지배하의 영국에서 가정교사의 아내였는데, 이 가정교사가 콘스탄틴이라는, 우리가 로마의 역사에서 보면
콘스탄티누스 1세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그 전에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는데 밀라노 칙령이 AD 313년이 됩니다. 이때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 황제가 되기 전에 영국에서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총독으로 있을 때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가정교사를 두었는데, 이 가정교사의 아내가 이 제인 에반스의 전생이라고 체면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1세의 젊었을 때,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사실을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에서는 1190년 유대인 대학살 때의 영국 요크라는 지역의 요크시에 살았던 유대인 여인의 삶, 그리고 세 번째는 15세기경 프랑스의 대부호인 자크 깨르의 하녀, 네 번째는 16세기 아라곤 왕국의, 그러니까 스페인 아라곤 왕국의 캐서린 공주 시대의 바느지라는 하녀, 그리고 다섯 번째는 17세기 영국 앤 여왕 제위 시에 런던에서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던 가난한 소녀, 여섯 번째는 20세기 초 영국 메릴랜드 주의 수녀원에서 수녀로 살았다는 이 6번의 전생을 체면 상태에서 이야기해서 그것을 기록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1190년 유대인 대학살 때 영국 요크에 살았던 유대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생의 나를 찾아서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요, 나는 블록샴 씨가, 야날 블록샴 씨죠, 체면요법가 씨가 모은 전생 기억 테이프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으로 증명된 6번의 전생을 기억한 30대의 직장 여성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그녀는 기혼 여성으로서의 현생을 보태면 무려 7번이나 태어난 셈이며 7번의 과거 신원들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다. 나는 우선 이 여인의 전생담이 실린 테이프를 경청해 보았다. 내가 첫 번째로 경청한 3개의 테이프에 실린 전생담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시대의 역사와 관계가 있었으므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테이프에 실린 사실들이 정말인지 조사해 보았더니 많은 사실들이 진실임이 계속 드러났다. 나는 역사책을 읽어보고 사학자를 찾아가 면담을 해본 후에야 이 여인이 녹음 테이프에 자세하게 진술한 사항들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었다. 내가 역사가를 면담한 후 그들에게서 얻은 답변은 언제나 그것은 사실이다, 혹은 그것은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 했다. 그들이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라고 내게 말한 경우도 있었으나 더 연구조사한 후에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내게 전화를 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6번의 전생 중에서 1190년 유대인 대학살 때 영국에 살았던 유대인 여인의 삶, 이 제인 에반스라는 분이 그때 그 삶에서 이 유대인 여인의 이름은 레베카였고 12세기 영국 요크, 지금 현재는 여기가 잉글랜드 노스 요크셔 주입니다. 이 요크라는 도시에서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이 책에서 찾아보면요, 레베카의 조상은 사이프러스 섬에 살았으며 할아버지 때 영국에 이주와서 태어났지만 영국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계급이 되었다고 그녀 남편의 의복을 묘사할 때 특히 강조했다. 레베카, 남편은 값비싼 법복을 입지만 그 옷들이 비싼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서 멸시를 당한다. 사람들은 우리 집을 탐내고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가슴에 원형의 노란색 배지를 달아야 한다. 블록샴, 원형의 배지를 달아야 한다니 불쾌하지 않은가? 레베카, 그렇다, 불쾌하다. 블록샴, 그런가?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블록샴 씨와 이 레베카라는 제인 에반스, 대화 형식인 것은 체면 상태에서 이렇게 체면을 걸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생의 기억을 더듬은 것입니다. 블록샴, 그런가? 레베카, 그렇다. 그들은 우리의 종교 때문에 우리를 비난한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고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며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조롱한다. 그러니까 그들이란 것은 일반 기독교인들을 말하죠. 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흥급 조각을 옷에 달도록 만들었다.
1215년부터 기독교 국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모두 배지를 달아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배지를 달도록 강요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1215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레베카라는 여자가 살은 것이 1190년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은가 하고 이 PD가 이렇게 이제 제프리 아이브슨이라는 프로그램 제작자 PD가 이 책에서 1215년 이전인데 그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배지를 달도록 강요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이때 당시의 유대인 역사의 대가인 요크 대학의 베리 도브슨 교수로부터 이제 이 자문을 구한 결과 이 교수로부터 아래와 같은 말을 듣고 나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나옵니다. 영국의 전역 또는 일부 지역에서의 12세기 말경 유대인에게 그녀가 말하는 종류의 배지를 따라 입도록 강요했다는 것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도브슨 교수라는 분은 리차드 베리 dobson인데 여기 사진에 나온 이분인데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입니다. 로빈 후드의 전설과 기독교와 유대인의 역사에 정통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치고 58년에서 64년 사이에는 University of St. Andrews에서 강의를 했고 64년에서 88년 사이에는 University of York에서 역사를 강의했으며 88년부터 99년까지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중세 역사 교수로 재직한 분입니다. 이 dobson 교수가 이렇게 이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검증을 해준 거죠. 블록샴 씨와 레베카의 그 체면 상태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당신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레베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지만 걱정이 있다. 체스터와 링컨, 런던에서 유대인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 마음이 불안하다. 런던과 링컨, 콜체스터 등지에서 반유대인 폭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여기는 이 체스터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콜체스터라는 곳에서는 반유대인 폭동이 일어난 건 사실인데 이 레베카는 체스터라고 이야기해서 이 책에서는 아마도 레베카는 콜체스터를 체스터로 혼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체스터에도 별개의 다른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역사적인 내용이 다 사실이 기록된 역사책이나 이런 데 다 문헌에 기록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블록샴, 무엇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는가 라고 물으니까 체면 상태에서 레베카는 그들은 우리를 정오하며 미워해왔다. 6월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의 기간 동안 흑사병이 요크에 퍼져 200여 명의 기독교인이 죽었으나 유대인은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탓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돈을 빌려간다.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우리에게서 돈을 빌려다가 성당을 짓고 아일랜드에서 벌어지는 전쟁 자금으로 쓴다. 유대인이 없었다면 어디에서 돈을 빌렸을까? 블록샴, 아일랜드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가? 레베카,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쓰려고 우리에게서 돈을 빌려간 것은 2, 3년 전의 일이다. 우리가 돈이나 빌려주는 인류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은 중세의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외에는 상업에도 종사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장인 이런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영국 왕 헨리 2세가 아일랜드를 원정하기 위해 고리 대금업을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은 사실이다. 그는 1171년에 영국의 헨리 2세가 아일랜드를 영국에 합병했으나 반란이 일어나자 화가 났다. 그러던 중 1180년의 중반기에 접어들어 그는 그의 아들 존 왕자를 사령관으로 하여 막대한 비용이 드는 원정군을 아일랜드에 파견했다. 그러니까 이 레베카가 말하는 내용이 근데 이 레베카는 전생의 레베카, 이 제인 에반스라는 분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 정도의 지식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이 연구 조사한 결과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면 상태에서 기억이지 이분이 이제 살아있을 때 제인 에반스 이분이 이런 역사책을 읽었다는 이런 게 없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블록샴,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왕은 누구인가? 레베카, 헨리 왕이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좋은 왕이다. 그는 우리가 빌려준 돈 문제로 법정에서 재판할 때 우리를 도와준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회수하는 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친다. 블록샴, 당신은 왕을 본 적이 있는가? 레베카, 없다. 레베카는 폴란타지니트 왕가 출신의 헨리 왕과 유대인의 관계를 정확히 수술하고 있는 것 같아.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헨리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왕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돈을 지불받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레베카는 왕이 죽은 해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었으며 이때 이미 영국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요크 지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슬픈 일을 겪게 된다. 이 말은 이 요크 지방의 유대인들이 이때 그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생의 날을 찾아서 이 책 내용을 더 살펴보면요. 블록샴 씨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체면에서 유도를 하니까 레베카가 우리는 지금 짐을 싸느라고 바쁘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짐을 싸고 있다. 블록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레베카, 그렇다. 우리는 집을 튼튼하게 방비하고 있으나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떠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크에서 도망쳐야 할 것이다. 블록샴, 그러면 링컨으로 갈 것인가? 레베카, 런던으로 가려 한다. 우리는 그곳에 가려 한다. 그러나 벤자민은 그의 아버지가 런던에서 살해됐다고 말했다. 런던에서도 살해당했다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런던으로 가려 한다. 블록샴, 벤자민은 누구인가? 레베카, 그는 우리 집과 나란히 선 옆집에 살고 있다. 블록샴, 하지만 사람들은 요크에 있는 당신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지로 싸우러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블록샴 씨가 이제 체면 상태에 있는 이 제인 에반스라는 전생의 레베카라는 여자분한테 체면 유도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체면 상태에서. 사람들이 요크에 있는 당신을 공격하기보다 예루살렘 성지로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제프리 아이버스는 이렇게 주석을 다는 것이, 이 질문은 블록샴 씨가 요크시 대학살 사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 이게 블록샴이라는 체면요법사가 체면을 거는데, 체면을 할 때 이렇게 유도하는 질문, 자기가 이 요크시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역사책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 체면을 유도를 해서 이거를 이제 조작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BBC 방송국의 PD인 제프리 아이버슨이 이제 의심을 해봤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블록샴 씨가 이런 것을 책에서 읽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요크시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 이게 조작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레베카, 그렇다. 그렇지만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지로 그때 당시 십자군 원정을 많이 떠났거든요. 그렇지만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헨리 왕이 죽었으므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블록샴, 헨리 왕이 죽은던가? 레베카, 이제 선량한 헨리 왕은 죽었고 리차드 왕은, 그 다음 후임인 리차드 왕은 십자군 원정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누가 지금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는 30년 동안이나 헨리 왕의 보호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블록샴, 지금이 몇 년도인가? 레베카, 1189년이다. 블록샴, 당신은 요크를 떠나고 싶은가? 레베카, 집을 버리고 떠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남편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말해주려고 하지 않지만 나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말의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소곤되는 것을 엿들었다. 코니가에 살고 있던 이삭이라는 늙은 유대인이 살해됐다. 그들은 살해하기 전에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그의 머리에 성수를 부은 다음 그를 살해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 레베카는 블록샴 씨가 지시하는 대로 1189년 후반기로 이야기를 옮겼다. 체면 상태에서 1189년 후반기로 1189년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아마도 10월이나 11월에 있었던 일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선 헨리 왕이 7월 6일에 죽었고 리차드 왕은 9월 3일 왕위에 올라고 십자군에 참가하고자 영국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베카가 말한 대로 헨리 왕의 통치기간은 1154년부터 1189년까지 약 30년간이다. 코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살해되었다는 건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단지 이해된 세부적인 기록이 없을 뿐이다. 블록샴, 시간이 조금 지나갔다. 당신은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는가? 레베카, 그렇다. 우리는 모두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그들이 옆집인 벤자민 집에 왔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연기 냄새가 났다. 불을 질렀다는 거죠. 폭도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집을 떠나야만 했다. 남편과 아들은 돈을 자루에 넣어 등에 지고 떠나야 했다. 우리는 도망쳤다. 우리는 성에 가려 했다. 요크에 있는 성. 우리는 뒷길로에서 성에 도착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은을 넣은 자루를 풀어서 길에 쏟았다. 우리를 쫓는 사람들이 은을 줍느라고 멈추는 동안 좀 더 멀리 도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쫓는 사람들로부터 비명소리도 들렸고 타는 냄새도 났다. 무서웠다.
그녀는 이때 대단히 흥분되어 있었다. 이렇게 최면 상태에 이런 이 제인 에반스라는 여자분 상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단지 성벽 안에 들어오는 것만 허용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그 성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안에는 못 들어오고 성벽 안에만 들어오는 것만 허용했다. 그런 거죠. 그들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 밖에 운집한, 그러니까 성 바깥에 있는 군중들은 우리를 향해 나오라고 고함쳤다. 아, 무서웠다. 우리를 향해 고함치고 소리를 지르다. 블록샴 뭐라고 고함치든가 레베카 나와서 죽으라고 했다. 그들은 우리가 이단자이며 우리가 어린 소년을 살해했다느니 하는 끔찍한 말을 우리에게 대고 소리 질렀다. 유대인이 어린 소년을 죽여 제사 지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 당시 반유대인 운동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무근한 고발에 근거해서 교황청은 3명의 어린 소년 순교자를 조작하여 그런 3명의 어린 소년이 죽었다는, 유대인한테 학살당했다는 사실이 없는데 조작하여 영국의 성자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레베카, 성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우리는 있던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폭도들은 성벽 밖에 있고 성 안에는 들어왔는데 성벽 안에는 들어왔지만 성 안으로는 못 들어오겠다는 거죠. 군중들은 우리를 죽인다고 위협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누구든 유대인을 하나 죽이면 은화 두입, 누구든 유대인을 하나 죽이면 은화 두입하고 소리쳐댔다. 폭도들은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성벽에 있는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문 안에 있었다. 그들 성주척, 그러니까 성주척은 우리를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이 폭도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아이들을 스스로 죽이기 시작했다. 블록샴, 사람들이 자기의 친자식을 죽이기 시작했단 말인가? 자비살인이라 불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요크 대학살 당시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다. 이 책의 내용을 더 보면요. 나는 레베카의 말을 담은 테이프를 요크까지 가지고 가서 dob슨 교수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또한 그녀가 진술한 사건 당시인 12세기경의 요크 시내 거리와 건물들이 오늘날의 거리나 건물들과는 어떻게 다른가도 비교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우선 그녀가 체면에 들어 전생을 기억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블록샴의 연구를 텔레비전 영화로 만들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다. 다음날 아침 블록샴 씨의 진찰실에 장비를 갖추었을 때 이 일이 성공하게 될지 의심이 갔다. 촬영을 위해 6명의 방송국원이 방 안에 배치되어야 했고 거기에다 카메라와 조명등 등이 늘었었으므로 그녀가 체면에 들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약간 신경이 날카로워진 듯 했으나 미소를 지었으며 그곳에 온 모든 사람과 악수를 했고 여유있게 블록샴 씨의 안락 의자에 앉았다. 블록샴 씨가 말을 걸자 그녀는 곧 체면에 들었다. 제인 에반스라는 여자분이죠. 이번에는 레베카라는 사람으로 태어나 살았던 전생을 상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블록샴 씨는 그의 평상시의 방법을 다소 변경했다. 시간을 역행해서 되돌아가라고 말하는 대신 요크에서 살았던 전생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그녀의 목소리는 유대인 레베카의 목소리로 변하였으며 평상시에 제인 에반스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란 거죠. 갑자기 길고 규칙적이던 호흡이 중단되었다. 지시에 따라 그녀는 시장터에 있는 레베카로 되돌아갔으며 종전보다 더욱 상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요크 대성당의 외관을 다시 묘사했다. 지난번의 전생기억 내용과 근본의 전생기억 내용을 비교해 볼 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세부사항을 지난번처럼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안심하게 됐다. 왜냐하면 그녀가 전생기억 도중 새로운 사실을 삽입했다면 그것은 그녀가 그동안 요크 대학살 사건에 대한 책을 읽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난번 전생기억의 전후를 통해서 요크 대학살 사건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없다고 나에게 확실히 말했다. 그녀가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 당시를 기억해낸 내용을 첫 번째 기억해냈던 전생 내용과 비교해보니 약간의 차이는 물론 있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약간의 어떤 우리가 어제 일이라든지 몇 년 전 일이라든지를 기억했다 해도 약간의 이제 오류는 기억이 약간 착오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레베카가 헨리 왕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블록샴 씨는 리차드 왕의 대관식에 대하여 질문했다. 블록샴, 리차드 왕의 즉위가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이라도 미쳤는가? 레베카, 참지 못하고 물론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의 형은 대주교, 요크의 대주교 바로 그 사람이다. 헨리 왕이라면 안심되지만 이제 우리는 떠나야 한다. 리차드 왕은 사실상 10년 동안 공석이었던 요크 대주교에 1189년 8월 그의 이복 형제인 제프리를 임명했다. 이에 대해 사가들이 역사학자들이 약간의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라고 평했던 그 일에 관해 언급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중세기 요커에 대한 그녀의 진술 내용이 전번에 한 진술 내용과의 차이보다 더 놀라게 한 것은 유대 여인 레베카는 얼마 전 우리와 잡담을 나누었던 사우스 웨일즈의 에반스 여사와 성격이나 태도가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체면 상태에 들어서는 전생의 성격이라든지 전생의 말투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유대인 레베카는 훨씬 더 초연하고 위험이 있어 보였으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유대인 레베카는 상당한 그 부를 갖춘 부자였고, 지금 현생에서 제인 에반스라는 여인은 그냥 평범한 서민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유대인 여인 레베카는 그러니까 부유했고 교양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더 초연하고 위험이 있어 보였으며, 어떤 때는 블록 샤핀시의 질문에 화를 내기도 했다. 웬 질문이 이렇게도 많은가? 질문. 사람이 귀찮아서 살 수가 있나? 그녀는 정말로 모욕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체면 상태에 이때 어떤 상황 같은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시 더 보면 블록샴 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성당은 요크 대성당이 아닌가? 레베카 아니다. 요크 성의 성문 밖에 위치한 조그만 성당이다. 요크의 대성당이 아닌 조그만 성당이란 거죠. 이 요크라는 영국에는 지금도 있지만 찾아보면 성당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수십 개의 성당이 있는데 마치 질문에 마지못해 답하는 것 같은 희미한 목소리로 코프게이터, 요크성의 코프게이터 밖에 위치한 조그만 교회이다. 목소리가 꺼져가다가 다시 점점 흥분된 어조로 바뀐다. 아직도 그들의 고함 소리가 들린다. 무섭다. 레이첼이 울고 있다. 레이첼이란 것은 이 전생에 이 레베카였다는 여성의 그 딸이 되겠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함께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 지금 우리는 성당 안에 숨어 있으나 아직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요크 성벽 안으로 들어갔지만은 폭도들이 성벽 바깥에서 문을 부수고 이렇게 침략하려고 하니까 다시 도망을 가서, 그러니까 요크 성 쪽에 있는 조그만 성당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성당 속으로. 지금 우리는 성당 안에 숨어 있으나 아직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말바구 소리도 들린다. 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블록샴, 남편과 아들이 곧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레베카, 그렇다. 그들은 틀림없이 돌아올 거다. 마음이 혼란하다. 겁이 난다. 그들의 고함 소리가 들린다. 말바구 소리가 들린다. 비명소리, 고함소리,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린다. 유대인을 불에 태워 죽여라. 태워 죽여라. 조셉은 어디 있지? 그는 왜 돌아오지 않지? 조셉은 이 레베카라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 남편과 함께 먹을 것을 찾으러 그때 잠시 자리를 비웠던 거죠. 잠시 아무 말 없다가 비명을 지른. 오 하느님, 그들이 오고 있다. 그들이 오고 있다. 레이첼이 울고 있다. 이 딸인 레이첼이 울고 있다. 울지마. 잠시 아무 말 없음. 아, 그들이 성당에 들어왔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들이 성당에 들어왔다. 신부가 풀렸다. 이 신부가 풀렸다는 것은 이 남편과 아들이, 이 레베카의 남편과 아들이 이 조그만 성당에 들어갔는데 이 신부가 이 두 사람을 그러니까 숨겨주기를 거부하고 폭도들한테 넘기려고 하니까 이 아들과 남편이 할 수 없이 이 신부를 묶어 놨습니다. 죽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신부를 묶어 놨는데 이 신부가 폭도들에서 풀렸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풀어놨다. 신부는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이 레베카가 이 지하에 숨어 있는데 이것을 이 폭도들한테 알렸단 거죠. 그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하 예배실에 숨어 있었는데 레베카가 지하 예배실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신부를 풀어놓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잠시 아무 말 없다가 조리에 맞지 않은 말로 공포에 질려 안돼 레이첼은 안돼 내 딸을 내놔 안돼 내 딸을 죽이려 하고 있다. 내 딸은 안 돼. 레이첼은 안 돼. 레이첼은 안 돼. 레이첼을 내놔. 안 돼. 레이첼을 내놔. 안 돼. 블록삼 충격을 받아서 그들이 당신 딸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레베카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내 딸을 빼앗아 갔다. 블록삼, 그들이 당신을 해치려 하는가? 레베카 침묵. 블록삼 씨가 질문합니다. 괜찮은가? 당신은 혼자 남겨두지 않았는가? 레베카 캄캄하다. 이때 블록삼 씨는 그녀를 깨웠다. 이때 이제 레베카라는 전생의 유대인 여인이 이 폭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전생의 나를 찾아서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결국 이 도시에서 가장 흥미있는 발견을 하게 된 것은 dobson 교수의 지식 덕분이다. dobson 교수는 레베카가 성에서 성당으로 피신했다는 설명을 듣고 그 성당이 어느 성당인지 찾아내고자 했다. 그 도시에는, 이 요크라는 도시에는 당시 약 40개가 넘는 성당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12세기 때 현재까지 약 반수가량의 형태가 조금 달라진 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dobson 교수는 성문 앞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이 아마도 레베카가 숨었던 곳이라는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됐다. 1975년봄 우리가 그 성당을 방문했을 때는 이 성모 마리아 성당, 여기에 있는 지하 예배실에서 레베카가 숨어 있다가 폭도들에서 학살당했다는 그 추측을 한 이 성당에 이제 1975년 봄에 이제 그 성당을 방문했을 때 마침 일꾼들이 성당 건물을 박물관으로 변경시키고 있었다. 레베카가 말한 것처럼 그 성당은 코프게이트 거리에서 아주 가까웠고 성에서도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놓여 있었다. 문제는 바로 그곳에 현존하는 중세 성당 가운데 대성당 하나를 제외하고는 어떤 성당도 지하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레베카는 대성당에는 숨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니까 지하 예배실에 숨었는데 전생 기억에서 대성당에는 숨지 않았는데 대성당에 밖에 그 지하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레베카가 말한 전생 기억이 사실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을 방문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dobson 교수가 내게 서신을 보내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75년 9월 성당을 수리하던 중 한 일꾼이 성당 밑에서 예배실처럼 보이는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요크에서 대성당을 제외하고는 요크 대성당을 제외하고는 이런 예배용 지하실을 갖는 일이란 드문 일입니다. 요크의 고고학자가 올바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성당은 곧 봉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본 일꾼은 석조 아치와 둥근 천정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더 길게 언급할 것은 없지만 만약 일꾼의 말이 정말이라면 그 건물은 1190년 이전에 유명한 노르웨이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레베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지하실이 바로 레베카가 살해당한 장소일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 여름 1975년 성모 마리아 성당 밑바닥에서 로마 양식과 앵글로 색슨 양식의 원주, 둥근 기둥과 벽돌 등을 다시 사용한 것이 발견하게 된 것은 레베카의 생존 당시 이 위치에 예배용 지하실이 있었다는 것을 한층 더 명백히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에도 없는 이런 새로운 내용을 발굴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이 전생 기억을 통해서 레베카는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생이 분명하다. 레베카가 전생에 분명히 유태 여인으로서 이런 사실을 겪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공사 도중에 이 유난 발견으로 지하실에서 살해됐다는 레베카 이야기는 갑자기 신빙성이 높아졌다. 1190년 요크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한 그녀의 전생 이야기는 이제 신빙성을 갖게 됐다. 레베카 이야기가 학살 사건에 대한 사학자들의 해석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사학자들이 이제 역사책에 기록된 이런 것을 이 여자가 제인 에반스라는 여자가 책을 보고서 이런 내용을 체면 상태에서 거짓으로 조작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레베카는 요크시 주장관이나 요크성 성주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며 성 밖으로 나오면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성 밖으로 나온 유태인들을 모두 학살한 최후의 장면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블록삼 씨가 체면을 통해서 이 제인 에반스라는 여성, 전생의 레베카라는 여성의 그 기억을 녹음 테이프로 녹음했는데 역사책에는 역사적인 사실은 요크스 주 장관이나 요크성 성주가 그 성 밖으로 나오면 보호해주겠다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오게 한 후에 성 밖으로 나온 유태인들을 이제 모두 학살한 이런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로는 기록이 돼 있는데 레베카는 그때 당시에 이 성 밖으로 안 나오고 조금 옆에 있는 그 성모 마리아 성당으로 이동해가 그 지하실에 숨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실에 숨었기 때문에 이 요크스 주 장관이나 요크스 성주가 이런 이야기 해서 성 밖으로 유대인들이 나오면 살려준다 해놓고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죽었던 이 사실, 그때는 이 레베카가 이 장소에 없었고 성모 마리아 성당 지하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역사책 사실 같은 거 읽고서 이걸 이제 체면 상태에서 거짓으로 이제 조작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 전말을 모른다는 것은 폭동 당시 일어났던 사건 전체에 대하여 비교적 협소한 지식밖에는 갖고 있지 못한 생생한 목격자라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매우 당연한 것이다. 레베카가 체면 속에서 기억해낸 전생 내용을 역사책에서 읽어서 얻은 지식에 토대를 두고 이렇게 환상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그렇다면 학살 사건에 대하여 사학자들이 역사책에 기록한 사실 등 중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그녀가 환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레베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알려진 사실, 이게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 이런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레베카가 성곽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도 학살당했다고 주장했다면, 그러니까 이 레베카는 성 있는데 근처에서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거기서 학살당했다고 주장했다면 그녀의 전생 기록은 사학적으로 논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건 사실이라고, 기록책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전생 기억 내용은 궁극적으로 더욱더 인상적이었다. 왜냐하면 단지 한 일꾼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중세 성당인 성모 마리아 성당 밑바닥에서 우연히 지하 예배실이 발견되어 그녀의 전생 기억 내용이 사실같이 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크립텀네이지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재 기억이라고 합니다. 크립텀네이지아, 이 잠재 기억이라는 말은 심리학자들이 쓰는 말인데요. 이 크립텀네이지아, 이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잠재 기억일 뿐이다. 이것은 그 과거에 책 같은 데서 읽었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들었거나 한 그런 사실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전생에 겪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제인 에반스 여인, 전생의 레베카라는 유대 여인이었다는 최면 상태 이 이야기는 명백히 그 윤회가 존재한다는 증거도 되지만은 이 잠재 기억이라는 이 설명이 틀렸다. 잠재 기억이 아니다. 잠재 기억이라면 책에서 읽었거나 다른 사람한테 들은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성모 마리아 성당 같은 그곳에 그 지하 예배실이 있었다는 것은 최근에서야 발견된, 그때 당시 최근에서야 발견된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학자도 몰랐던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블록시암 테이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